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매번 선택을 잘못할까? 왜 항상 후회만 남지?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경제학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박정호 교수가 지은 아주 경제적인 하루라는 책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경제 개념 11가지를 하나하나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후회 없는 하루가 되도록 말이죠. 1. 선택의 연속, 하루 50번의 결정. 우리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선택을 시작합니다. 5분만 더 잘까? 아침은 먹을까 말까? 뭘 먹을까?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이 사소한 결정들이 쌓여 우리의 하루, 우리의 돈,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선택을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곤 합니다. 멀고도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학. 우리의 하루 속에서 쉽게 만나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시사와 경제는 꼭 알아야 해. 주식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같은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살아가며 경제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막상 책을 펼치면 딱딱한 이론과 낯선 용어들에 금세 흥미를 잃게 됩니다. 박정호 교수의 아주 경제적인 하루는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책입니다. 돈은 착실히 모으고 싶은데 경제 지식은 부족한 현실에서 이 책은 직장인의 하루를 함께 따라가며 쏙쏙 짚어줍니다. 출근길에서, 회의실에서, 커피숍에서, 백화점에서, 애인을 위한 선물, 오후에 커피 한 잔, 휴일 전시회 예약까지 매 순간 경제적 선택지에 놓인 당신을 위해 박정호 교수의 명쾌한 경제학 처방전을 받아보겠습니다. 경제학은 그 선택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이 기회비용 진짜 중요한 걸 선택하라. 기회비용. 어렵게 들리지만 정말 단순해요. 제가 뭘 하나 고르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때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아쉬운 게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것, 예를 들어볼까요? 퇴근하고 넷플릭스를 볼까?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할까? 넷플릭스를 택했다면 당신이 포기한 자기 개발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사실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돈도 말이죠.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항상 뭔가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공짜는 없거든요. 3. 매몰 비용. 이미 쓴 돈은 잊어라. 혹시 영화 보러 갔는데 시작한 지 10분 만에 완전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 아까워서 그래도 돈 냈는데 끝까지 봐야지 하면서 꾸역꾸역 앉아있던 적 없었나요? 이때 우리가 아까워하는 돈이 바로 매몰 비용입니다. 이미 영화표 값은 냈고 돌려받을 수 없잖아요. 매몰 비용은 이렇게 이미 써버려서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나 시간을 말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잊고 지금부터 더 나은 선택을 해라. 괜히 과거에 쓴 돈에 얽매이면 미래에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매몰 비용의 함정이에요. 이미 써버린 시간, 돈, 감정에 매달리는 순간 우리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죠. 4. 한계 효용. 더 많이가 늘 좋은 건 아니다. 치킨 첫 조각은 정말 꿀맛이죠. 두 번째도 맛있고요. 그런데 6번째부터는 슬슬 느끼하고 배불러서 물리기 시작하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먹거나 쓰면 처음만큼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게임 아이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너무 좋지만 똑같은 아이템이 계속 쌓이면 별 감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우리가 가진 것을 적절하게 나누고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은 큰 돈이지만 10억 가진 사람에겐 그냥 소소한 돈일 수 있는 것이죠. 5. 인센티브. 사람은 보상으로 움직인다. 회사에서 일을 잘하면 성과급을 주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잘 보면 부모님께서 용돈을 올려주시거나 칭찬을 해주시죠. 이것이 다 인센티브 효과입니다. 경제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뭔가 보상이 있을 때 더 열심히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 때, 직장 내 평가 기준을 정할 때, 가정에서 자녀를 훈육할 때도 보상과 유인책을 잘 설계해야 합니다. 보상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회사도 정부도 부모도
누군가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인센티브 설계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즉, 어떻게 하면 보상을 주고 행동을 유도할까? 이게 핵심이에요. 6외부 효과 나의 선택이 남에게 미친다. 아파트 옆집에서 나는 시끄러운 피아노 소리, 누군가의 담배 연기,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했던 적 없었나요? 반대로 누군가가 만든 깨끗한 공원이나 예쁜 꽃밭을 보고 기분 좋았던 적은요? 이런 것들이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한 개인의 선택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긍정적 외부 효과를 주거나 나쁜 영향 부정적 외부 효과를 주는 것이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외부 효과를 줄이거나 좋게 만들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규제를 만들어서 조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모두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택, 즉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때론 세금으로 억제하고 보조금으로 장려하죠. 우리의 행동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7. 공유자원의 비극 공짜는 없다. 우리가 다 같이 쓰는 국립박물관, 공공화장실, 학교 도서관 같은 곳은 어떤가요? 관리가 잘 안 되면 쉽게 지저분해지거나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학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다 같이 쓰는 자원은 아껴 쓰지 않거나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쓰는 소중한 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나 제도를 만들고 서로 아끼고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짜라고 함부로 쓰면 결국 우리 모두가 손해본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도와 규제가 꼭 필요합니다. 공공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요. 8. 정보의 비대칭 모르면 손해본다. 중고차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를 파는 사람은 자기 차의 고장난 부분이나 문제점을 다 알겠죠? 하지만 차를 사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것이 바로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한쪽은 정보를 많이 알고 다른 한쪽은 정보가 부족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쉽게 사기를 당하거나 억울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업들은 브랜드를 만들고 보증기간을 정하고 사용 후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려는 노력이죠. 똑똑한 소비자가 되려면 정보가 부족할 때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해요. 물가지수와 체감물가 숫자보다 현실. 뉴스에서는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은 3%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머님께서 마트에서 장 봐오실 때 아이고 물건값이 다 올랐네 하고 한숨 쉬시는 것을 본 적 있으시죠? 우리는 왠지 모르게 20%는 오른 것 같고요. 이 차이가 바로 체감물가입니다. 숫자로 된 물가지수랑 저희가 실제로 느끼는 물가랑 다르다는 것이죠. 정부는 이런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물가가 바로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똑똑한 소비자는 뉴스만 믿지 않고 직접 물건값을 비교하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수치 그 자체보다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10. 인플레이션 조용한 도둑.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점점 줄어들겠죠?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돈의 가치가 조용히 사라지는 조용한 도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는 초인플레이션이 오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지 않고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돈을 나누어 투자하는 방법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금보다는 현물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자산 분산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11. 위험관리 감정의 덫에서 벗어나기. 우리는 종종 뭔가 손해볼까봐 아니면 불안해서 중요한 결정을 자꾸 미루거나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을 못하게 막아버리죠. 경제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어떻게 대처할지 배울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객관적인 정보, 숫자를 보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진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경제학적 지혜로 똑똑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학은 말합니다. 두려움을 줄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해해야 한다.
정보를 갖고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우리는 진짜로 합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경제적인 하루는 우리의 선택을 경제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좀 더 합리적이고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정말 유용한 책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경제 뉴스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용돈을 어떻게 쓸지, 어떤 간식을 고를지, 친구와 어떻게 물건을 나눌지, 이 모든 순간에 경제학적 마인드를 발휘해서 더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경제적이고 현명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바꾸길 바라며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